본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닝보 라인에서 운행되던 장야호가 1948년 12월 3일 오후 4시에 상하이에서 출발하여 저녁 7시쯤 우송구 외리 동사양 해역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거대한 배는 3분 만에 폭발하며 침몰했습니다. 선박에는 약 3,000명의 승객이 있었으며 그중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여러 구호 작업이 진행되어 상하이로 구조된 인원은 약 1,000명에 달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들의 정확한 수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선사에 판매된 승선권 수와 황어 승객을 포함해 추산된 사망자는 약 2,000명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사고 당시 선박의 우측 세 번째 객실 근처에서 극도의 강한 폭발이 발생하였고 그 영향으로 배의 후미 3층까지 전기가 끊겼으며 순간적으로 배의 불빛이 꺼지고 엔진이 멈추었습니다. 선박의 후미가 급격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3분 만에 완전히 물속에 잠겼습니다. 장야호 참사는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비극을 드러내며 이는 타이타닉호보다 더욱 참혹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혼란과 해운 안전의 부재를 폭로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 해난의 실제 경과와 항로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게 되며 수천 명의 희생자에 대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과적, 비정상적 항해, 폭발 등 다양한 요인을 탐구하며 이 세계적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히려 노력합니다. 생생한 서술을 통해 역사적 사건의 긴박함과 긴장된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비극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을 넘어 미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장야호 참사 배경 1948년 신중국 성립 직전 사회는 혼란에 휩싸여 전쟁의 불길이 여러 지역, 특히 상하이에까지 번졌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상하이 주민들과 타 지역 방문자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동짓날 고향에 돌아가 조상을 기리는 풍습을 지닌 닝보 사람들이 이러한 탈출 물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11월부터 상하이에서 닝보로 가는 항로는 비정상적으로 붐비기 시작했고 승객 수는 폭증했습니다. 이 시기에 장야호 항로는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장야호의 역사적 배경과 설계 특징 장야호의 본래 이름은 시나마루로 1939년 일본 고베의 신파모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으며 화물선 유형에 속했습니다. 이 배의 길이는 102.4m, 폭은 15.3m, 배수량은 3,365.7톤이며 2,500마력의 출력으로 최대 항속은 18노트에 달했습니다. 설계상 장야호는 1,186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당시 화물선 중에서는 첨단 수준에 속했습니다. 항일 전쟁 승리 후 정부는 장야호를 포함한 여러 선박을 상하이의 초상국에 인계하여 운영하도록 했고 이를 수리 및 개조하여 장야호로 개명했습니다. 개조된 장야호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오락실이 설치되었으며 수용 인원은 2,250명으로 늘어나 당시의 바쁜 해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장야호 해난의 비극적인 경과 1948년 12월 3일 장야호에는 실제로 3,200명 이상을 태우고 있었으며 이는 그 배의 정원인 2,250명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날씨는 맑고 항해에 적합했지만 배의 과적이 극도로 혼잡한 상태를 초래했고 승객들은 다가오는 비극을 인식하지 못한 채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45분 배에서 큰 폭발이 발생하여 외부와의 연락이 끊기고 선체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선체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승객들은 갑판으로 몰려들었고 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때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폭발 후 불과 몇 분 만에 장야호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생존자들은 폭발 소리의 공포와 탈출의 어려움을 회상했습니다. 구조 활동의 어려움과 비극 해난 발생 후 45분 중국 어업 회사의 어선인 화푸 1호와 화푸
2호가 구조에 참여하여 20명 이상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으며 SOS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녁 9시 30분 지나가던 금월리호 계산선도 구조에 참여했으나 그 배의 톤수는 300톤에 불과하여 장야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대형 선박 가까이에서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며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금월리호는 여전히 453명을 구조하여 구조 인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후 장경호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266명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최종적으로 구조된 인원은 900여 명에 불과했고 약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구조 후 인양 작업은 주로 사망자의 유해를 발견하는 데 집중되었고 총 1,336구의 유해가 인양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유해가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야호 참사의 사회적 반향과 영향. 장야호의 사고 소식은 상하이와 닝보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상하이 신보 등 언론에서 이 사건을 열흘 이상 보도했습니다. 이 해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미국 AP통신과 타임지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한 금월리호 선장 장한팅은 상하이 사회에서 널리 기부를 받았으나 그는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닝보 여행 동향에는 초상국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초상국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장야호의 침몰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는 세기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지금도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장야호 침몰의 가능성 있는 원인. 첫째, 발생한 폭발은 내부 폭발로 확정되었으며 생존자들은 모두 큰 폭발음을 들었고 선체에는 6.1m 길이, 2.4m 폭의 큰 결함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보일러 폭발에 대한 추측은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조사 결과 폭발 지점은 보일러실에서 1820m 떨어져 있었으며 그 중간에 엔진실이 있었습니다. 기뢰를 밟았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항일 전쟁 중 기뢰를 설치한 기록은 있지만 장야호는 이 항로에서 800회 이상 운항하면서 기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원인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군 비행기에 의해 폭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추측도 있지만 일부는 국민당 폭격기가 귀환 중 장야호를 우연히 격추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생존자들이 비행기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상국은 구조 작업을 요청했으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결국 구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장야호의 잔해는 오랫동안 바다에 방치되었습니다. 장야호 침몰과 보일러 폭발의 관계. 장야호의 침몰 원인으로 보일러 폭발이 제기되었으나 폭발 위치가 보일러실에서 1820m 떨어져 있었고 중간에 엔진실이 위치해 있어 보일러 폭발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폭발로 인한 선체 손상과 폭발음은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야호 침몰의 기뢰 이론 논의. 장야호의 기뢰에 의해 침몰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당시 항일 전쟁 중 기뢰가 설치된 기록이 있었지만 장야호는 해당 항로에서 800회 이상 운항하면서 기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뢰가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해군 비행기 폭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 장야호가 해군 비행기에 의해 폭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추측도 있었으나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일부에서는 국민당 폭격기가 귀환 중 장야호를 실수로 폭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생존자들이 비행기 소리를 듣지 못한 점이 모순을 이루며 이 주장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장야호 침몰 진실에 대한 추측과 구조 문제. 장야호의 침몰 진실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론이 제기되었으나 정부의 구조 및 구출 작업은 대부분 지연되었고 특히 구조 비용이 너무 높아져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장야호의 잔해는 오랫동안 바다에 방치되었고 침몰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장야호의 구조와 추모 활동. 1956년 신중국 상하이시 정부는 침몰한 지 8년 만에 장야호의 잔해를 구조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위해 160일 이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조 작업 중에는 특별히 뼈와 유품을 수집하는 팀이 구성되었으며 수거된 유물에는 불완전한 뼈, 장신구, 금 등 다양한 재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희생자들의 유해에 대한 장례식을 거행했으며 1959년에는 장야호의 복원 후 제출항식이 열렸습니다. 복원된 배는 다시 한번 경적을 울리며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장야호는 중국 장강 항운 그룹에 속해 장기적으로 항해를 계속하며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고 퇴역했으나 결국 2000년에 화재를 겪었고 일부 유물은 여전히 보존되었습니다. 목조 조타기의 잔해는 이 사건의 역사적 상징으로 이 비극이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후세에 전달하고 있습니다.